안녕하세요. 닉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복잡하게 얽혀있는 스파게티 코드를 볼 때가 있죠. 제가 우테코 프리코스 미션을 진행하면서 제 코드가 그런 상황에 처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작성을 분명히 했는데, 뭐 몇 달이 지난 것도 아니고 며칠이 지난 것도 아니고, 단지 그냥 작성해놓고 몇 시간 있다가, 몇 시간도 아니에요. 뭐 한 몇십 분? 한 시간? 정도 있다가 봤는데, 도저히 이걸 어떻게 리팩토링 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코드를 제가 작성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 코드를 리팩토링하기 위해서 했던 고민과 생각들을 조금 정리해서 정돈해서 오늘 영상으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코드가 보이죠? 이 블럭된 그 코드가 사실 윗부분에도 남아있고 아랫부분에도 남아있어요. 잘린 거예요. 제가 이거 코드를 보여드리려고 폰트 사이즈를 IDE에서 인텔리제이에서 최소 크기의 폰트로 해가지고 스크린샷을 찍으려고 했는데도 한 모니터 화면에 담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렇게 긴 코드가 한 클래스 안에, 한 메서드 안에 하나의 어떠한 특정한 기능을 위해서 이렇게 묶여 있었어요. 이거 제가 작성한 코드인데 쭉 작성할 때는 정신없이 막 작성할 때는 몰랐는데 작성하고 나서 보니까 진짜 좀 가슴이 답답해지더라고요. 정말로. 막 인덴트도 지금 몇 단계가 됐는지도 몰라요. 이걸 뜯어내려고 생각을 하니까 이걸 이해하는 것도 이제 내가 작성한 코드임에도 내가 이걸 코드를 따라가는 것도 힘든데 이걸 뜯어내려고 하니까 진짜 복잡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리팩토링 하지? 도대체 어디부터 뭐부터 뜯어내야지 이게 가능할지도 모르겠고 너무 많은 로컬 변수와 너무 많은 조건들이 얽혀 있는 거죠. 이거 미션이라고 했잖아요. 그냥 저 상태대로 제출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많은 삽질이 있었습니다. 이것부터 뜯어내 볼까? 저것부터 뜯어내 볼까? 수많은 시도와 롤백이 있었습니다. 진짜로 여기 여기 뭐 농담조로 적었지만 진짜 그냥 새로 짤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근데 이 삽질했던 얘기들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긴 얘기라. 결론만 이야기를 할게요. 전에 제가 테스트 영상, 테스트 가능한 코드를 만들기 위한 본질적인 조건이 뭔가 이런 이야기를 영상을 올렸었는데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Y는 fx 얘기하면서 결국에 우리가 작성한 코드란 무엇이냐? 우리가 작성하는 함수들, 메서드들은 어떻게 동작하는 것이냐? 파라미터로 입력값을 받아서 메서드 바디에 있는 대로 연산을 해서 어떠한 연산의 결과값을 반환해주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작성하는 코드라는 것이. 결국은 이 구조라는 거죠. 입력값, 연산, 출력, 입력, 연산, 출력, 입력, 연산, 출력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조금 이 내용을 기억하면서 뒤에 있는 예시로 들려드린 내용들을 좀 봐주시면 좋겠어요. 요즘 이어폰들은 코드리 쓰죠. 블루투스 이어폰만 쓰시는 분들은 이해를 못 하실 수 있겠지만 예전에 이제 뭐 이어폰 뭐 몇 개 있을 수 있잖아요. 주머니 속에 혹은 가방 속에 이제 뭐 한 두세 서너 개 넣고서 막 뒤에다가 이제 딱 이어폰 쓰려고 열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어폰 단축이 하나의 단축이 되어 있죠. 이 이어폰 어떻게 푸나요? 여기 이제 뭐 요 유닛 부분이나 여기 극, 3극, 4극 단자 부분 있잖아요. 단자 부분을 찾아야죠. 이렇게 작성해 놓은 대로 단자를 찾아서 요 끝부분, 뭐 여기가 됐든 여기가 됐든 요 끝부분을 찾았으면 이렇게 따라가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따라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따라가서 차근차근 하나씩 여기부터 얽혀 있는 데부터 하나 분리해내고 여기 얽혀 있는데 하나 분리해내고 또 여기 얽혀 있는데 하나 분리해내고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내는 거죠. 그러면 뭐 이게 또 이어폰이 또 예전 이어폰들은 또 음질을 위해서 짧게 짧게 나온 적도 있었어요. 물론 음질도 있고 단가 문제도 있고. 그럼 이제 주머니부터 이렇게 길게 연장하기 위해서 연장선 같은 거, 젠더 같은 걸로 연결해서도 쓰기도 했잖아요. 뭐 이런 끝이 이렇게 끝을 따라가는데 이렇게 끝이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다른 연장선이랑 연결되는 젠더 부분이 나온다. 그럼 그 부분까지도 쭉 따라가면서 차근차근 분리해내는 거죠. 순차적으로. 그렇게 해서 완전히 이 하나의 이어폰을 분리해냈어요. 그럼 하나 분리했어. 오케이. 그러면 이제 다음 또 위로 돌아가서 다음 이어폰 끝부분을 찾는 거죠. 꼬다리를 찾는 거죠. 꼬다리를 찾아서 또 따라가면서 여기 분리해내고 여기 분리해내고 이런 식으로 따라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다 분리를 해냈으면은 이제 분리에 성공한 하나의 이어폰들을 깔끔하게 묶어서 정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때는. 여기에서 이제 이 이미지를 딱 떠올리면서 꼬여있다, 스파게티, 뭔가 꼬여있다, 이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전에 제가 테스트에 관한 생각을 했던 것이 오버랩 되면서 코드도 결국 똑같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결국은 입력값, 출력값만 잘 찾아서 그 로직 플로우만 잘 따라가면 분리해내는 건 어렵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일단 입력값들, 출력값들은 로컬 변수로 저장이 되어 있을 거잖아요. 다 마킹해요. 뭐 이름을 해도 좋고 저처럼 마킹을 해도 좋고 뒤에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어떻게 마킹을 했는지. 저는 둘 다를 했어요. 마킹 해놓고 그 부분부터 로직 코드를 하나하나 따라가는 거죠. 따라가서
어떤 리턴 값으로 딱 반환돼 버리면 그대로 그냥 그 코드를 드러내면 그만인 거고, 다른 어떤 기능의 다른 함수나 메서드에 입력 값으로 재사용될 때가 있어요. 어떤 기능의 출력 값이 어떤 기능의 입력 값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기능도 차근차근 따라가면서 분리해내요. 하나의 로직이구나라고, 하나의 코드구나라고 해서 이제 그 코드를 쭉 이제 선별해 놓는 거죠. 그럼 그 하나의 코드가 완전한 리턴 값으로 반환될 때까지 완전히 하나의 기능을 수행해냈어. 오케이. 그러면 다음 기능까지도 똑같이 찾아내서 또 분리하고 또 분리하고 다 분리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 개의 코드 플로우가 분리가 되겠죠. 여러 번 돌면은. 그렇게 해서 분리가 됐으면 이제 성공한 각 기능들, 각 코드들을 적당한 메서드, 적당한 클래스로 깔끔히 분배해 놓기만 하면 되는 것이요. 리팩토링이 끝나는 거죠.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아까 그 코드예요. 아까 앞서 보여드렸던 그 코드고, 이게 수정하기 전이에요. 그런데 이제 마킹을 하거나 이름을 짓거나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여기 뭐 데이터 소스 연산값, 그때 당시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썼는데, 입력값, 출력값이에요. 쉽게 말하면. 데이터 소스, 입력되는 값, 어디선가 전달되거나 만들어져서 오는 값이고, 연산값은 뭐냐면 연산에서 나온 값, 출력값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식인지 이렇게 마킹을 해놔도 좋고, 제가 텍스트 에디터로 옮겨서 색깔을 칠한 거거든요. 색깔로 해도 좋고, 여기에 이제 이름을 갖다 붙여도 돼요. 이름을 갖다 붙이면 이제 더 뭔가 파악하기가 빠르게 되겠죠? 물론 변수명을 잘 지어놨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겠지만, 여기 보다 보면은 이제 다른 어떤 연산값이나 입력값의 결과가 다른 연산값을 만들어내는데 영향을 주거나 입력값에 영향을 주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윗부분이 이제 다 잘렸는데, 이제 간략하게 예시를 위해서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를 하는 거죠. 하나의 입력값이 어떤 입력값과 만나서 어떤 결과값을 만들어내는지를 쭉 따라갈 수 있게끔 이제 자신만의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저처럼 색칠을 하시지 않아도 좋고, 뭐 머릿속에서 된다고 하면 머릿속으로 해도 좋고, 뭐 본인 하고 싶으신 대로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하나씩 따라가면서 풀어내면 되는 거예요. 풀어내면 되는 거예요. 풀어내면 아까 이 코드가 분리해냈더니 네 줄이 됐어요. 그냥 적절한 곳으로 다, 요거는 이렇게 연관이 되는구나. 여기에서 만들어진 값은 어떤 값에 영향을 주는구나. 이런 것들이 전후 관계가 이제 완성이 되면은 전이 되는 값부터 분리해내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씩 분리해서 그냥 분리해내면 됩니다. 메서드로. 예, 뭐 더 설명할 게 없죠. 분리할 거 찾았으면 그냥 분리해내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분리해낸 기능들. 앞서서는 여기에서 이 기능이 뭐 어떤 부분인지 설명해봐요 하면 이 앞에 있는 걸 읽으면서 따라와야 돼요. 여기까지 따라와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뭐 크리스마스 할인에 대한 계산하는 부분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포괄적으로 추상적인 네이밍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여기는 뭐 주문을 받는 부분입니다. 여기는 뭐 예약하는 부분입니다. 뭐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추상적으로 네이밍이 이제 붙기 때문에 전반적인 요구사항을 빠르게 한눈에 딱 한눈에 들어오잖아요. 한눈에 인사말하고 예약 받아서 혜택을 출력하는 기능이구나. 전체적으로 그런 기능들이구나. 라는 거를 한눈에 파악하기가 쉬워진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은 내가 뭐 주문받는 부분에 대한 혹은 예약받는 부분에 대한 기능을 수정해야 될 일이 있어. 혹은 파악해야 될 일이 있어. 그러면 빠르게 파악하기가 쉬워지는 거죠. 이거 보고서 파악하려고 해봐요. 아까 그 개비스콘 잘 가지고 오고 싶은데 답답해지는 거죠. 그래서 결론. 결국은 막 복잡한 스파게티 코드라고 해도 결국은 로컬 변수들이 됐든 뭐 어떤 조건들이 됐든 입력, 처리, 출력의 그 케이스를 벗어나지 않는다. 물론 조심해야 되는 예외사항이나 이 도구만을 쓴 것은 아니에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기능을 분리해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입력, 처리, 반환의 그 플로우가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해내는 거. 여러 가지 기능이 있으면 어떤 것이 전에 있고 어떤 것이 후에 있는지 확인하는 거. 어떤 값이 어떤 값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는 거. 요게 중요하다. 그래서 요거를 뭐 제가 오늘 설명드린 방법도 좋고 자신만의 방법으로 해도 좋고 어쨌든 이 입력 처리 반환하는 요 구조를 파악하는 게 리팩토링에 있어서 핵심인 것 같다 생각을 전해드려 보고요. 그렇게 되고 나면 이제 풀어나가는 거는 너무 쉬운 일이다 라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여기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오늘 영상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제 한 가지만 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것도 다음 영상 주제로 해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가 좀 달라지는 것 같긴 해가지고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